학교 밖 청소년 대입 전형 개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학을 가나요? 어디에 가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검정고시 출신자 특별 전형 운영 대학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검정고시 안 봤어? 오지 마. 학교 다녔어? 올 수 없어. 이렇게 해서 막는 대학입니다. 오로지 검정고시 출신자들끼리만 경쟁을 할 수 있는 대학이 있어요. 검정고시 합격생들끼리만 경쟁을 하고 아쉽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3개 대학 39명 정도 선발을 합니다. 어떤 대학이 이 검정고시를 선발을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39명 선발한대요. 여러분 모두 39명 선발하는 이 대학에 다 지원을 할 건가요? 그럴 순 없죠. 이 대학들에 다 지원을 할 경우에 너무 경쟁률이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게 어디냐?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 자격 부여하는 그런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검정고시를 합격했다면 그 합격 증서가 있으면 우리는 대학에 지원할 수 있어 라고 명시해준 대학이 바로 이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 자격 부여 대학입니다. 올해 2021학년도 입시에는 특별히 모든 대학이 1개 이상 전형의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검정고시 출신이에요 라고 하면은 검정고시 출신자 이렇게 지원이라고 하면은 막았어요. 오지 마세요. 우리는 검정고시 출신자 안 뽑습니다 라고 하는 대학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모든 대학이 문을 열어놓게 돼 있어요. 1개 전형 이상은 꼭 검정고시 출신자들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댓글로 질문을 올려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Q&A는 맨 마지막에 모아서 한꺼번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양해 부탁드려요. 그래서 올해는 모든 대학이 전형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니까 훨씬 더 유리해졌다.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좋아졌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리를 하자면 검정고시 출신자 특별 전형 여기에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 자격 부여하는 대학 여기에 지원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선생님, 저는 수시로 지원을 해야 될지 정시로 지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수시와 정시 어디가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겠죠? 일단 수시는 아쉽게도 제한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학생부가 없잖아요. 학교생활기록부라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다 하나씩 발급 가능한 발급을 해주는데 발급을 해주는데 우리는 아쉽게도 학생부가 없어서 학생부 위주로 뽑는 그런 대학에는 제한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논술이나 실기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그냥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시는요, 여러분. 정시는 수능 응시했어? 그럼 지원 가능해요. 수능 응시 여부에 따라 대부분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능 성적이 있으면 이렇게 경쟁을 하는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그래요. 함께 그러면 경쟁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는 제한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정시는 대부분 지원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제한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학생부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논술과 적성 전형, 정시 수능 전형에는 논술 성적 있잖아요. 적성 성적 있잖아요. 그리고 수능 성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의 제약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는 어떤 대학에 지원을 해야 되나요?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은 그냥 지원을 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 이런 거 다 배제하고 그 대학에서 수시 모집 지원 요강이라는 걸 이제 나와요. 우리 같이 찾는 법도 조금 이따가 같이 볼 거예요. 근데 이 지원 요강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가능해요 라는 문구가 있으면 지원을 해도 됩니다. 검정고시 출신자 전형이 있어요.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 가능해요 라는 이 두 단어가 있어도 지원을 해도 됩니다. 마지막 건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 인정을 취득한 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문구가 보여도 여러분들은 지원을 해도 됩니다. 안심하고 지원하세요. 안심하고. 그럼 이제 그 지원 모집 요강을 같이 보다 보면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혼란스러워집니다. 선생님, 일반 전형이 뭔가요? 일반 전형은 일정한 자격 요건이 없이 모두 다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에요. 전형이에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특별 전형은 자격 요건이 필요해요. 지원 자격 충족 여부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무슨 소리냐? 특별 전형에는 내가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한 게 바로 이 특별 전형이에요. 자세히 볼까요? 특별 전형 지원 자격에는 이 정도로 많은 전형이 있는데 국가 보훈 대상 자녀, 저소득층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다자녀 가정. 여기서 다자녀는 3인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녀, 군인, 경찰, 환경미화원 자녀, 그리고 검정고시 합격자, 대안학교 출신자 이렇게 여러 가지의 특별 전형 지원 자격이 있어야지만 이 전형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3개 대학에 39명이 지원 가능한 특별 전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검정고시 합격자 자격이 있어야만 지원을 할 수 있는 특별 전형이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이라는 글자가 보일 텐데 겁먹지 말고 자격이 있어야만 특별 전형에 지원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정고시 출신자 특별 전형 실시 대학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3가지의 대학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장로회 신학대학, 두 번째는 감리교 신학대학, 마지막으로는 홍원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로회 신학대학교랑 감리교 신학대는 이 대학명에서 알 수 있지만 되게 설립 취지나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종교적인 의의가 많이 들어가 있는 대학이고, 그리고 모집 학과도 신학과, 기독교육학과, 신학부 이렇게 조금 우리가 그냥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나 전형이나 학과는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형 방법은 좀 다양하게 학생부도 보고 면접도 보는 대학이 있고 검정고시 성적이랑 면접만 이렇게 보는 대학도 있어요. 그리고 호원대학교에서 16명을 이 대학을 제외하면 호원대학교에서 뽑고 있는데 아무래도 다 더해봤자 39명밖에 안 되니까 저희는 조금 생각을 해보고 지원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 대학들에 지원을 하게 되면 다른 일반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온 학생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검정고시 성적으로만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학생부 비교내신이라는 정말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학생부 비교내신이라고 하면 이제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른 학생들과 경쟁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학생부 비교내신에 대한 개념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최고로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